이번에 기초 보안 교육으로 리눅스 기초를 하게 된 장민기라고 합니다. 현재 컬트에서 학술 부장을 맡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리눅스 기초에 대해서 한다고 적어놔서 일단 정말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이게 구조가 막 트리로 되어 있다. 뭐 저희가 지금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지금 굳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과 오늘 그거를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우분투는 깔아오셨나요? 우분투나 WSD나 그 채, 깔아오신 분들 다 채팅 좀 쳐주세요. 어우, 계속. 아, 이제 설치되고 있다니. 어, 그렇다면 대부분 다 까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초반에 조금 계속 설치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설치해주세요. 제가 초반에 그럼 좀 다른 걸로 말을 할게요. 먼저 제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일단 그냥 설치 방법인데,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가상 머신이랑 뭐 서버랑 그리고 WSL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상 머신은 보통 VM웨어나 버추얼박스 같은 가상 머신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분투를 따로 돌리는 거고,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우분투나 아니면 센토스 같은 OS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WSL은 이제 윈도우 내에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오늘 딱 준비하셔서 저랑 같이 명령어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분투를 이제 다들 켜주세요. 우분투를 다 켜주셨나요? 우분투를 켜서 컨트롤 알트 T를 누르면 이제 터미널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아니면 뭐 터미널을 켜주세요. 뭐 제 걸로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쇼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이렇게 터미널이라는 걸 우리가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다들 실행시키셨나요? 터미널 실행시키셨으면 채팅 한 번씩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터미널을 켰잖아요. 그럼 일단 이 터미널이 뭐 하는지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쉘은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될 건데, 그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걸 명령을 해석을 해서 이제 컴퓨터에 OS에다가 전달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이 쉘을 크게 이제 GUI랑 CLI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GUI는 그냥 이 우분투 OS 자체를 말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윈도우 움직이고 뭐 폴더 움직이고 폴더 창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이제 저희가 GUI라고 하고, 이렇게 터미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이제 CLI라고 합니다. CLI가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터미널이 될 텐데, CLI는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로 이제 저희가 명령어를 내리면 그 명령어를 수행해주는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맥과 리눅스는 둘 다 유닉스 기반이라서 그 명령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맥과 리눅스에서는 같은 터미널을 해서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보통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파일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죠. 이건 그냥 한번 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렉토리라는 게 있는데, 디렉토리는 윈도우에서 폴더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약간 트리 형태의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루트 폴더에서 하나하나씩 가지가 쳐져서 이제 디렉토리가 점점 이어진 약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윈도우에서 생각하는 폴더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이제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인데, 이러한 홈 디렉토리는 이거 물결표로 표현이 되고, 뭐 그리고 절대 경로랑 상대 경로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리눅스의 기초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거지,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그 터미널 키셨죠?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 종류부터 할 건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할 건 ls라는 명령어입니다. ls는 이제 리스트의 줄임말로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출력을 해줍니다. 다들 한번 터미널에 ls라고 한번 쳐보세요. ls라고 한번 쳐보셨나요? 이제 ls라고 치면 되게 많은 폴더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많은 폴더들이 나올 텐데,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전부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 안에 있는 뭐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ls 명령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리눅스 명령어에는 옵션이 하나씩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뭐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저희가 ls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옵션을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a 명령어입니다. a 옵션입니다. a 옵션은 이제 보통 리눅스에서 숨긴 파일을 표시할 때는 파일 앞에 점을 붙여서 이제 파일을 숨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LSA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숨긴 파일들까지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옵션은 숨긴 파일을 포함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의 정보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옵션은 L이라는 옵션인데, 이 L이라는 옵션은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 이게 디렉토리인지 아니면 파일인지, 아니면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냥 더 자세하게 출력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A랑 A를 합쳐서 S, AL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숨긴 파일들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오게 되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를 표시할 때 LS를 사용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한번 실행해 보셨나요? 네. ls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인지 이제 다들 이해하셨죠?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네. 그러면 네, 일단 LSL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디렉토리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어는 mkdir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mkdir의 이제 줄임말이 make directory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이 되는데, mkdir하고 뒤에 디렉토리에 원하는 디렉토리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우리가 그 이름대로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홈 디렉토리에다가 뭐 컬트라는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nkdir 컬트를 하고 ls를 누르게 되면 lsal도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이시죠? 여기 컬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한 개 생긴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컬트라는 이름의 그 디렉토리 하나씩 한번 생성해 주세요. 한번 생성해 보세요. 생성하셨으면 채팅으로 생성했습니다라고 한번 쳐주세요. 네, 다들 생성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나면 우리가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저희가 현재 그 워킹 디렉토리,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디렉토리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cd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cd 명령어는 change 디렉토리의 줄임말로 현재 경로를 변경하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cd 명령어 뒤에 원하는 움직이고 싶은 디렉토리 이름을 적어주면 이제 저희가 그 디렉토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pwd라는 명령어를 설명드리자면 print working directory의 줄임말로 현재 지금 어디 있는지를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지금 home guest라는 폴더에 있죠. 디렉토리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cd curt라고 하고 pwd를 해주면 이제 저희 홈 게스트 안에 있는 컬트 디렉토리 안에 있다라고 이제 뜨죠. 그럼 저희가 이제 컬트 디렉토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들 해보셨나요? 해보셨으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컬트라는 이제 디렉토리로 cd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컬트 디렉토리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려면 그 이전의 디렉토리로 나가려면 점을 2개 붙여주시면 돼요. 점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전의 디렉토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들 나오셨죠? 컬트 이제 디렉토리에서 나오셨죠? 나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컬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이제 다시 삭제를 할 거예요. 이제 이 rmdir이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 디렉토리를 삭제해 줄 텐데 이 rm 디렉토리는 이제 remove 디렉토리의 줄임말이 됩니다. 그래서 rmdir은 빈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rmdir하고 지우고 싶은 디렉토리 이름을 적어주면 저희가 지우고 싶은 디렉토리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컬트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들어갔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rmdir로 그 디렉토리를 한번 삭제해 주세요. 다들 삭제하셨나요? 삭제를 하고 rmdir하고 lsal로 그 컬트라는 디렉토리가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다 채팅 한 번씩 쳐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딱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컬트라는 저희가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죠? 제가 컬트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이상한 파일을 하나 넣어볼게요. 네. 이제 컬트라는 그 디렉토리에 보면 1.txt라는 그 파일이 있어요. 파일을 만들어두고 rmdir로 그 해보려고 하면 fail to remove cult라고 되어 있죠. rmdir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디렉토리가 비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어 있지 않은 디렉토리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볼 명령어는 rm이라는 명령어예요. 위에서 제가 rmdir은 remove 디렉토리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rm은 그러면 그냥 remove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냥 삭제를 하는 명령어예요.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 이름을 적어주고 rm 뒤에 파일 이름 지우고 싶은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이제 저희가 그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거겠죠. 어,
이거는 나중에 할 거긴 한데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 여섯 번째 있는 cat 명령어부터 하겠습니다. cat은 이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cat하고 파일 이름을 하면 그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읽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컬트라는 폴더 그 디렉토리에 1.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cat 1.txt라면 아까 전에 제가 ASDF를 썼었는데 ASDF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파일 내용을 읽어올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cat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파일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이런 파일은 이렇게 cat 뒤에 부등호 표시 이거 있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이름으로 한 이메일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을 한 다음에 원하는 내용을 적어준 다음에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파일에. 그 내용의 파일이 그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아까 전에 그 컬트 디렉토리를 삭제했는데 다시 mkdir로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1.txt라는 파일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순서대로 해볼게요. mkdir 컬트 이렇게 컬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cd 명령을 통해서 컬트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cat하고 부등호 표시에 옵션을 준 다음에 1.txt를 이렇게 쳐주고 원하는 내용 뭐 ASDF 엔터하고 컨트롤 D를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이제 cat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 ASDF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실습해 봅시다. 실습하신 분은 네라고 채팅 쳐주세요. 다 되셨나요? 네, 다 되신 것 같네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RM 명령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번에는 그 일단 1.txt하고 2.txt 그 1.txt, 2.txt, 3.txt, 4.txt 이렇게 1, 2, 3, 4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아무 내용이라고 괜찮으니까. 네 개의 파일을 다 만드신 분들은 이제 한번 확인 멘트 쳐주시고요. 네 개 파일 다 만드셨으면 확인 멘트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ls 명령어로 그 폴더에 그 디렉토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 1.txt, 2.txt, 3.txt, 4.txt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 파일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해줄 건데 이걸 한 번에 삭제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하나 뭐 1.txt 이렇게 다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txt로 끝나는 파일을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별표 표시를 한 다음에 .txt 이렇게 확장자를 쳐주게 되면
.txt로 끝나는 모든 파일들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rm하고 별.txt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모든 txt 파일을 지운 다음에 ls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모든 파일이 삭제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별이 모든이라는 의미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m하고 그냥 별만 해주면은 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이 삭제가 돼요. 이해하셨죠? 네, 별표는 보통 모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별표라고 하면 이제 모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rm 별표라면 그럼 모든 걸 삭제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txt 파일을 전부 다 삭제를 해봅시다. 이 별표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다 삭제를 해봅시다. 삭제하셨으면 이제 뭐 한번 간단하게 쳐주시고 1.txt라는 파일을 다시 만들어 줄게요. 다 삭제하셨죠? 그러면 이제 1.txt라는 파일 다시 만들어 줄게요. 이제 아까 전에처럼 이제 rmdir로 컬트라는 디렉토리를 삭제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가지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잠시만요. 한 가지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를 한 번에 삭제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건데 이제 all이라는 옵션을 줄 겁니다. all이라는 옵션을 주고 이제 그 디렉토리를 치게 되면은 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까지 싹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디렉토리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txt 파일이 있는 컬트 디렉토리를 삭제해 볼게요. 다들 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자료에 일부러 넣어둔 건 아닌데 약간 재밌으라고 넣어둔 거긴 한데 sudo rm rf 슬래시 별표 이걸 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우분투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우분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싹 다 삭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뭐 우분투 그 아무 파일도 없으니까 뭐 켜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서버 날리시고 싶으시면 뭐 하셔도 되는데 어 보통 그러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그 절대로 치실 필요도 없고 치실 일도 없을 거고 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CP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 CP는 뭐 다들 예상 가시죠? 커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CP하고 이제 그 복사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복사본의 이름을 이제 딱 적어주시면은 순서대로 적어주시면은 이제 그 이름대로 그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복사가 되게 돼요. 어, 플래그라는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ASDF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플래그라는 파일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cp라는 명령어로 플래그.txt로 복사를 하게 될 거예요. cp 플래그하고 플래그.txt 이렇게 누르고 ls로 보면은 플래그.txt라는 파일이 새로 생긴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cat 명령어로 플래그.txt에 어떤 내용인지 보면 ASDF라는 똑같은 내용의 이제 파일이 생성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제 파일을 저희가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되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 터미널에. 이거를 이제 되게 뭐가 많잖아요, 친 게. 이걸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이 이제 클리어라는 명령어인데 이제 클리어라는 명령어를 딱 쳐보시면 이 터미널이 깔끔하게 이제 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간 깔끔하게 좋잖아요. 뭐든지 뭘 할 때. 그래서 이제 클리어를 자주자주 사용해 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저희가 우분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생각 없을 때 ls 클리어 보통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클리어라는 명령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에 의해 한번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다시 터미널을 시작해요. 근데 뭐 전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때까지 그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저희가 이때까지 어떤 명령어를 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의 기록은 남아있는데 그냥 터미널을 다시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 뭐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다시 하고 싶으시면 그냥 위쪽 키로 뭘 했는지 보면서 다시 한번 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위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로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알아보는 거 되게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 다음이 되게 시간이 별로 안 갔네요. 이제 요건 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우분투에는 리눅스에는 계정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제 일반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존재하고 루트라는 관리자 사용자 권한이 존재해요. 이제 그 두 가지 권한이 나눠지는데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일반 사용자 계정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가끔씩 루트 권한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주느냐를 보면 이제 수도 뭐 되게 읽는 방법이 많은데 뭐 수도라고 읽겠습니다. 수도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가 루트 권한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하고 뭐 뒤에 되게 많은 옵션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줄 건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sudo s 옵션을 주면 저희가 루트 권한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우분투 만드셨을 때 패스워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패스워드 그대로 쳐주시면 이제 저희가 루트 권한을 얻을 수가 있어요. 루트 권한을 얻으셨으면 뭐 한 번씩 쳐주세요. 루트 권한을 얻으셨으면 네 한 번씩 쳐주세요. 네. 잠시만, 한 분은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네를 주셨는데? 한 분은 다른 멀리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뭐, sudo s로 이제 관리자 권한을 얻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얻으면 이제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건데, 이제 앱트라고 하는 이제 우분투에서 패키지를 관리하는 툴이 있어요. 저희 지금까지는 우분투에서 보통 앱 get랑 앱 캐시를 주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거 두 개 묶어서 앱2로 많이 사용해요.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그 툴이나 명령어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앱2가. 보통 이 패키지
패키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sudo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apt 명령을 사용할 때 보통 sudo를 앞에서 붙여서 이제 이 그 apt 명령을 사용할 때만 관리자 권한을 얻거나 아니면 먼저 sudo s로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apt로 이제 뭔가를 다운받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수업 자료에다가 apt 명령어랑 뭐 기존 apt get이랑 apt 캐시 명령어의 차이점이랑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뒀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단연 인스톨이겠죠. 어떤 걸 많이 뭐 깔게 될 거예요. 이제 인스톨이랑 업데이트랑 업그레이드 이런 걸 이제 우분투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apt 인스톨을 먼저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그 실습을 해볼까요? 어, 잠시만요. 이건 기본이니까. 뭐 먼저 apt get apt install 이제 unzip 제가 13번째 명령어에 unzip이라는 이제 명령어를 가져다 놨는데 이걸 apt install unzip 명령어를 통해서 그 unzip 명령어를 한번 다운받아 주세요. sudo 그 권한을 얻은 다음에 apt install unzip 명령어를 통해서 unzip 명령어를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다운 받았다고 뜨시면 맵 한 번씩 쳐주세요. 네, 그러면 다 치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우분투에는 unzip이라는 이제 명령어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unzip 그냥 쳐보면 뭐 되게 뭐 많이 뜨죠? 그 뒤에 뭐 옵션을 달라는 거예요. 어, zip 파일을 아무거나 다운받아 볼 건데, 그, 먼저 그 다운로드 링크에서 저희가 터미널로 바로 다운을 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바로 wget이라는 명령어인데, wget 하고 그 다운로드 링크를 적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게 되는 이제 파일을 그대로 터미널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먼저 제가 드리는 어, 이 링크를 가지고 wget으로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한번 그 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다 다운받으셨으면 네, 랩 쳐주세요. 다 다운받으셨죠? 자,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어, LS로 보면 챌린지 29번 .gz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gz랑 tar이라고 끝나는 이제 파일은 보통 그 리눅스의 기본 압축 명령어인 tar이라는 것으로 이제 압축이 됐을 거예요. tar 안 했구나. tar을 안 했네. 그럼 그 tar가 이제 뭐 윈도우에서는 zip 파일이라고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이제 어떻게 압축을 해제하느냐가 문제죠. 이제 이 파일의 압축을 해제를 해볼게요. tar 하고 이제 xvf라는 옵션을 주고 그 파일 이름을
치게 되면 이제 그대로 압출이 풀리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제 느낌표, 저 물결표에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XVF라는 옵션을 주시면 이제 .gz, .tl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해보셨으면 이제 다들 그 랩 한 번씩 쳐주세요. 그리고 zip 파일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어딨지? 파일이? 이제 wget으로 이번에 새로 드리는 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파일 한번 다운받아 주세요. 다운 받으셨으면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 zip 파일이 생기신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zip 파일 다들 나오셨죠? 다들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얘 한 번씩 쳐주세요. 네. 이제 제가 뒤에서 말한 이제 onzip 명령어를 통해서 그 zip 파일을 이제 압축을 해제를 해볼 거예요. 이제 onzip 하고 뒤에 그냥 원하는 zip 파일에 풀고 싶은 zip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게 되시면 이제 이렇게 뭐 안에 있는 내용이 딱 나오게 될 거예요. 다들 해보셨죠? 이렇게 zip 파일을 풀었을 때 어로피랑 libc so.6이라는 파일을 받으셨으면 성공이에요. 성공하셨으면 이제 네라는 대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되셨죠? 아, 다들 어떻게 돼가고 계세요? 혹시 안 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거는 그, 나중에 해보시는 거, 나중에 해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시는 분은 그 보통 그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 서로 안 이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그 문제가 있었구나. 뭐, 어쨌든 그 복사 붙여넣기 이슈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어쨌든 onzip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zip 파일을 이제 압축 해제할 때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사용하실 기회가 많을 겁니다. 많으실 거예요. 어, 하고 나니까 되게 빨리 끝나긴 했는데,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일단 저희가 오늘 한 13개, 14개 정도의 그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진짜 실무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냥 이 명령어들만 알아도 반틈은 갑니다. 그냥 뭐 또 추가로 해야 될 거 있으면 그냥 구글링 치면 다 나오니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던 이 14가지 정도의 명령어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보시는, 자유자재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어디서든 이제 뭐 리눅스 할 줄 안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리눅스 그냥 이게 거의 전부예요. 이렇게 이제 뭐 집에서 직접 혼자서 실습하실 때는 이제 NKDR을 해서 여러 가지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들어가서 cat 명령어로 이제 많은 파일을 이제 만들어서 뭐 RM해보거나 그런 것도 뭐 괜찮겠죠? 어, 맞다. 한 개 넘어간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개발을 할 때 ID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ID가 이제 통합 개발 뭐시기죠? 네. 그걸 이제 많이 사용할 건데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서브라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ID를 하게 될 텐데 이제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에디터 뭐 저희가 뭐 주로 사용할 거는 이제 코드를 짤 때 사용하게 될 건데 보통 빔이라고 하는 텍스트 에디터를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빔이라고 한번 그냥 빔하고 원하는 파일 이름을 한번 적어주세요. 뭐 저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a.py라는 이제 파일을 하나 빔을 통해서 열었어요. 빔이 없으신 분들은 앱 인스톨 빔 이렇게 아까 전에 배웠던 앱트 그걸로 그 빔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설치를 하시고 빔.뭐 py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빔 다 다운 받으셨나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빔 다 깔려 있으시면 네 한 번씩 쳐주시고 빔 하고 빔 A 이렇게 알이 없는 것도 있더라. 최소 설치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다 되신 거 같으니까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빔.a.py로 이제 파이썬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하고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지? 이제 I를 누르면 입력 모드가 됩니다. insert라는 뜻이죠. 이제 저희가 입력 모드로 들어가면 그 밑에 작게 인서트라고 뜰 거고 지금 아무거나 입력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입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뭐 프린트 A라는 간단한 코드를 하고 이제 이 코드를 저희가 저장을 하고 나가 볼 거예요. 먼저 저장을 하는 거는 ESC를 먼저 누르시면 이제 명령 모드에 진입할 수가 있는데 명령 모드에서 W만 누르게 콜론 W를 누르시면 저장하기라고 이게 콜론이라고 하나? 뭐 땡땡 W를 누르시면 이제 저장하기가 됩니다. 저장하기를 한번 엔터를 누르시면 a.py라는 파일에 이런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a.py new 원라인 리튼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러한 파일이 적혀 있는 이러한 파일이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빔에서 나갈 건데 이제 큐트라는 이제 거의 줄임말인 땡땡 Q를 누르시면 이제 빔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저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Q를 그냥 하면은 안 나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q 뒤에 느낌표를 써서 강제로 나가기 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느낌표를 하면 이제 뭐 딱히 경고 문자도 안 떠서 q 느낌표를 하면 이제 이렇게 원래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그 빔을 사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하나 짜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희가 이제 빔이라는 텍스트 에디터로 이렇게 그 코드를 짜거나 아니면 그냥 뭐 텍스트 파일을 만들거나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빔이라는 것도 배웠고 했으니까 뭐 거의 다 배웠습니다. 어, 이것들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사용하시면서 쓰게 될 이제 명령어들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최대한 많이 숙지를 해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뭐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하면 되니까 뭐 과제 아닌 과제를 던져 드리자면 한 6개의 디렉토리를 만드시고 파일을 그냥 그 안에 12개씩 만들어 보시고 뭐 한 12개 너무 많나요? 한 그냥 3개씩 만들고 그냥 디렉토리 하나에다가 뭐 파일 3개씩 만들고 ORM이나 뭐 C나 이런 거 해보면서 그 리눅스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씩 익혀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뭐 여기 적혀 있는 뭐 옵션들도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고 이거 sudo orm rf 이거 빼고 전부 다 뭐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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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 거예요. 그냥 파이프라이닝이 조용히 되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할게. 그냥 end or 그거잖아. 형이 해. 형이 해. 귀찮아. 나 몰라. 형이 해. 근데 잘 안 쓰잖아. 네,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저 파이프라이닝이라고 뭐 명령어들을 이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한 명령어에다가 다른 명령어에 뭐 출력 결과를 넣어서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사실 저는 리눅스 사용하면서 저런 거 잘 사용해 본 적 없고요. 내일 도현이 형이 설명할 거예요. 네. 나노요? 나노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나? 나노하고 파일명을 해서 컨트롤 X로 끄고 네, 네, 그렇대요. 저는 빔이 더 저는 빔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나노 별로 해본 적 없습니다. 네, 처음에 쓰실 때 그냥 편하신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빔을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뭐 나노를 사용하시던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빔도 이쁘게 꾸미면 이쁘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아무거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최대한 여러분들의 시야에서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좀 혹시 못 따라오신 분 계시나요? 못 따라오신 그냥 저한테 20학번 장민기한테 주세요 그냥.
어려웠어요. 그건 내가 봤는데도 어려웠어요. 재밌었다. 보통 어려웠다라고 할 때. 근데 그거는 저도 솔직히 좀 따라가기 힘들었고, 종훈이 형이, 나도 그거 다 읽었어. 나도 들었어. 어려웠어. 과제. 어려웠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네요. 다음 다음 주 빡세다. 아, 마무리, 네, 마무리 할게요. 어, 뭐 마무리할 건 없긴 한데 뭐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보통 우분투나 센토스와 같은 유닉스 기반의 계열에서 터미널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배워봤어요. 이제 이 명령어들은 어딜 가든 많이 사용되게 될 거예요. 보통 리눅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윈도우를 서버로 사용하는 곳은 많이 없어요 요새. 그냥 대부분 다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뭐 서버를 관리하시든 유지 보수를 하시든지 뭐 어떤 걸 하시든지 개발을 하셔도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리눅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더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지, 당연하지.